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뭔가 이 미용 문화와 관련해서 잘못된 것들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왜냐하면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여성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어야 좋은 맞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똑똑한 소비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마 제가 책에도 아마 첫 파트에 그런 얘기를 되게 길게 써서 이제 보신 분들이 되게 감동도 느끼시고 연락도 오시는데 저는 원래 이제 미용 치료를 제가 할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원래 신경외과가 오랜 꿈이었다가 본의 아니게 피부과를 하면서 그래 사람들이 젊어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니까 그 길을 정말 잘 도와드리자는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미용 닥터가 돼야겠다. 이게 23년 전에 제 다짐이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칙들을 세웠던 거였고 제가 이제 생명을 다루는 분야를 원했다가 이제 미용 치료 보니까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생명을 다루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명을 다루는 분야를 원래 했었다는데 원래는 어떤 분야를 하셨었던 거죠? 아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뇌혈관 수술하는 게 원래 꿈이었어요. 신경외과 중에서도 뇌혈관 파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에 얼마 전에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딱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였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그 길을 못 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은 전 누구보다 보람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좋아지면 정말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고객을 배려하고 손상도 없이 정말 좋게 바꿔놨으니까 그런 감동을 많이 느껴서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 미용 필드에 와보니까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늘 긴장감입니다. 치열해야 되고요. 뭐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익숙할 수는 있겠지만 저 때문에 그런 분야는 지난 100년간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전 세계 모든 그 파트 의사들이 늘 같은 고민을 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업데이트 시키고 그것들을 교류해서 전 세계가 통일화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미용 파트는 100년 전에 했던 방식의 안면 거상술이 또 얼굴에 뭐 이물질이나 뭐 지방을 넣는 지방 이식 같은 경우가 이게 최근에 한 것 같지만 이것도 100년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최신 의학이 아니네요. 네. 우리 얼굴에 뭐 주름에 보톡스를 쓴 지도 이 4, 50년 되는 거거든요. 역사가 긴 것들인데 제가 좋아서 보니까 늘어진 건 다 당겨야 한다는 생각들이 너무 강한 거고요. 꺼진 건 다 채워야 한다는 생각들이 되게 강하고 움직이면 다 보톡스로 마비시켜야 될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일견 맞는 것 같는데 그렇게 쭉 해서 그렇게 많은 유명 인사들도 좋은 병원 갔겠죠. 좋은 의사를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시술을 하면 할수록 어색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운이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의 이 미용 치료는 그다지 많이 발전하지 못하고 원인 치료에 근접하지 못하고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뭐 제 개인이 혼자 20년 동안 노력했다고 정답이 못 가겠지만 그래도 많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세운 원칙들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원칙들, 칼 안 쓰고 수행받지 안 하고 손상을 최소화하고 노화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구조적인 복원을 하고 가급적이면 가장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제가 수술을 하면서 해도 안 되는 게 결국 근육의 움직임이었고 그 습관이 안 바뀌면 아무리 시술을 해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표정 근육의 이 패턴과 표정 습관이 뭐 전 70%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노화 현상의 70% 정도는 근육이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육을 바꾸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해서 파헤치다 보니까 2006년, 7년 무렵에 표정 근육에 대한 재활치료, 인상 클리닉이 이제 학문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실제로 시술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알려드린 거였고요. 저는 수술하는 걸 좋아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고 있고 저만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시술은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하는 것들은. 하지만 다름이 있습니다. 그 다름 아까 말한 그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안 쓰고 하여튼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칼을 안 쓰고 그래도 조직은 열어볼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열진 않죠. 칼을 안 쓰니까. 하지만 우리 얼굴 조직은 4층이기 때문에 제가 손의 느낌으로 정확한 레이어, 층을 찾아서 그 내에서 요즘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작은 관이나 있기 때문에 일례로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아래쪽에 하고 있는 늘어져 있는 턱선을 해결하는 뭐 윤곽술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아래 턱선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시술들은 수백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도 과거에는 아주 많은 걸 했지만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완성된 지는 15년쯤 된 것 같은데요. 이 방식은 조직의 손상을 거의 주지 않고 늘어져 있는 얕은 지방층을 아주 깔끔하게 없앨 수가 있고 다음날도 아무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지금 저도 이제 처음에 목표를 세우고 계속 시술하면서 5, 6년이 걸렸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근데 그런 노력을 하면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너무 어렵죠. 때문에 지금도 15년 된 시술인데 개발된 지가
지금도 전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도 그럼 가장 궁금한 거는 네. 그 효과가 네. 기존에 우리가 거상술이 그러니까 뭐 이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찝고 네. 꼬매고 하는 이러한 방식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월등히 효과적이죠. 네, 조직의 손상이 없기 때문에 후유 증상이 없고 노화가 가속되는 일이 없고 특히나 뭐 다 근육 하나를 제가 이렇게 파헤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 얼마나 이제 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힘들었고. 근데 근육 하나도 바꾸기 위해 이렇게 처절하게 노력을 해온 것처럼 수술할 때 손상을 안 주기 위해 똑같은 노력을 한 거예요, 사실은. 때문에 그렇게 개발하였고, 제가 하고 있는 아래쪽 윤곽술은 일생에 한 번 합니다. 두 번 하지 그래요? 않고 있고요. 네, 저희 고객들은 다 두 번 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네, 들을 때마다 요거는 이제 더 미궁에 빠지는 자칫 느낌? 오해하면은 뭐 제가 실수로 홍보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눈밑 지방 같은 경우도 요즘에 워낙 많이 뭐 하안검 절개도 하지만 칼을 대는 건 저는 반대하고 있고요. 눈매가 변하고. 그러니까 눈 밑에 우리 지방 네, 빼는 맞습니다. 거? 지방이 이게 불룩 나오고 네네. 약간 늘어지고 그러면 보통 이제 늘어진 지방 주머니를 없애기도 하고 늘어진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서 올리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이제 칼을 대는 게 안 좋다고 하니까 칼을 대지 않고 안쪽으로 해서 늘어진 지방을 아래쪽을 밀어내려서 재배치한다는 뭐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다 오래 가지 못해요. 5년, 10년 가면 또 지방이 내려오고 또 늘어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이 수술할 때 한 번 하고 나면 평생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물론 그렇게 말을 병원 하지 않았겠지만 보통 그렇게 알고 많이 하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드리겠지만 근데 지금도 아마 정확히 말하지 않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실망하고 하시는데 그 시술들이 원래 한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만의 방식들을 하고 있고 저는 눈밑 지방을 제거할 때에도 두 번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생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제가 해도 오래 걸리지만 또 의사분들을 교육할 땐 더 어려워요. 사실은. 아니 근데 그렇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네. 왜 많이 있잖아요. 사실 피부과나 성형외과 네. 이런 병원들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은 멈추었지만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나름 노력해서 남들보다 먼저 알아내는 많은 방식들이 너무나 좋아서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많이 알렸어요. 교육도 하고 아마 제가 강의나 교육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게 쉽지 않죠? 이걸 배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눈밑 지방이니까 사람들이 눈 때문에 병원에 제일 먼저 가시니까 가장 많은 고객들이 있는 게 눈 밑의 문제라서 그래 이 문제만큼은 모두가 원하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시술을 제 방식을 제가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한 4, 5년 전부터 교육을 아주 많이 했어요. 의사분들을 동료들이죠. 했는데 보통 1년 반 정도 교육을 합니다. 눈밑 하나만 이 시술하는데 네, 보통 의사분들이 교육을 할 때 보통 미용 시술은 물론 심장 수술이야 5년, 6년을 배우고 싶도 하지만 미용 시술은 한두 번 보고도 시술을 하거든요.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이제 눈은 제가 한 1년 반을 가르쳐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을 하고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해서 수십 케이스의 동영상을 교육을 하고 이론 교육을 하고 또 많은 이제 지인들을 모시게 해드리기도 하고 해드리는데 그렇게 해도 쉽질 않아요. 제가 기다릴 만큼 되질 않고 교육을 할 때 저희 원칙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각자 병원에서 배웠으니까 실제로 고객들한테 비용을 받고 시술하는 유료 고객을 하기 전에 넘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이미 다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할 때 첫 번째 진짜 고객은 본인의 배우자나 부모님을 모셔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은? 네, 첫 번째 고객이죠. 다 깨어있는 상태 하는 거니까 그때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내 제일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그 긴장된 상태에서 정말 잘했지만 손도 떨고 당황하시고 실수도 하시고 제가 저희 어깨 손 잡아드리면서 끝까지 도와드리고
그 느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고객할 때에도 정말 내게 제일 귀한 사람 하는 마음으로 하길 바라는 것인데, 이 미용 치료는 제가 와보니까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좀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의료의 한 파트라면 사람을 낸 생명을 존중하는 게 기본적인 것인데, 사람이 안 죽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있다 보니 점점 의료 영역에서 무슨 패션이나 뭐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가벼워진 것 같아서 이 필드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의료라는 것들을 인식하시고 환자한테 단 0.0001%의 위험도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 팔자주름과 관련해서 네. 제가 좀 이렇게 하도 많이 네. 웃는 네. 표정이라 네. 좀 있거든요. 깊이. 네, 원래부터 있던 팔자주름이세요. 원래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럼 가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팔자주름 같은 것도 그러면 기존에는 뭐 이렇게 뭐 그 수술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보통 것도 뭐 하나요? 전통적으로는 이게 네. 깊어지니까 이 부위에 이게 보형물을 깎아서 이렇게 네. 넣어서 하는 귀족 수술. 네. 넣는 거예요? 네,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지만 예전보다는 좀 줄어. 왜냐면은 시간이 가니까 조금씩은 이게 볼 모양이 어색해진 걸 알기 때문에 보통 많이 제거를 하고 있고 알고 있죠. 뭐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당장은 드라마틱해 보이지만 이미 지난 뭐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이게 좀 나중에 이상하기는 알고 있어요. 쉽게 하는 게 그래서 뭐냐면 꺼져 있으니까 뭘 넣죠. 네, 뭘 채워주는 채워주는 거. 이 채운다라는 게 이제 무슨 필링 영어로. 그러니까 필러라고 하는 물질은 이렇게 상품화되어 있는 물질인데 뭐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넣어주면 보통 1년이나 뭐 2년, 3년 정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메꾸어주니까 좋아져 보이죠. 그래서 팔자주름 보통 필러를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반대합니다. 저는 그래요? 일관되게 팔자에 필러를 넣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래 안 가거든요. 이 필러라는 물질 자체는 안전한 것들은 보통 3년 정도 이내에 보통 흡수되는 게 맞는데 이게 흡수가 안 돼요, 잘. 들어가서 잘 녹지 않고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것이 계속 움직이면 이게 경첩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표정을 네. 지을 때 하루에도 수백 번 움직일 텐데 그렇죠. 여기 넣은 물질이 그게 물론 점도가 있지만 이게 딱딱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 이동을 해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요? 이게 입술로 갈까요? 아니면 위로 올라갈까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근육질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안에 지방층이고 느슨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위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또 불룩해지겠죠? 그러면 어색해지겠고, 물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점도가 좀 높거나 이동을 잘 안 하는 것들을 넣을 텐데, 그러면 좀 단단한 성질이기 때문에 안 좋으면 단단하게 있어요. 그리고 필러가 녹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조직과 고르게 만나야 조직에서 대사활동을 통해서 분해해서 없어지는 것인데 이게 이 덩어리째 들어가 있는 것들은 조직과 못 만나니까 안에 있는 것을 안 녹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넣어도 정말 귀신같이 잘 넣어도 100% 녹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는 남을 것이면 남아있으면 만져지고 이게 주름지는 부위인데 뭐 이물감이 있으면 표정을 지을 때 뭔가 어색해지고 또 노화가 되면 또 내려올 텐데 뭐가 있으면 내려올 때 뭔가 변형이 되어서 조금 더 어색해져요.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팔자에 뭘 넣는 거는 뭐 한 20대 정도까지는 노화가 진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뭐 괜찮겠지만 이미 늘어져서 생기는 팔자주름인 경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안쪽을 복원해서 저는 팔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인, 물론 시술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또 시간은 걸리겠지만 섬세하게는 불편한 감이 없으니까 그게 맞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그렇군요. 그게 오래 갑니다, 제가.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뭐 눈밑 하나만 가지고도 뭐 1년 반을 의사들을 교육해야 된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부분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효과가 있어도 의사 선생님들이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좀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좀 맞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떤 뭐 드네요. 이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 맞다고 동의를 다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오?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 시간을 빼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제가 하는 수술이 만만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고 원칙적이다 보니까 쉽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 걸려야 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안 맞는 거,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은 유사한 시술들이 워낙 저렴한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가치를 다 이해시키지 않는 한 그렇죠. 설명하기 어렵죠. 때문에 제가 책을 써가면서도 저희 병원 환자들이 이게 책을 보고 막 시술받아 오길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문의가 많이 오지만 이 갭을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거를 말로 하긴 되게 어렵고, 의사분들도 전문가들도 교육을 하고 해도 본인이 환자가 되어야지만 결국 이해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그 지금 운영하시는 병원에도 그 의사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네, 저까지 3명 있습니다. 네, 그럼 네. 그분들도 결국 이제 원장님께 배워서. 그럼요. 저한테 거잖아요. 교육을 받다가 이제 이 취재가 너무 좋아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두 분 계시지만 거의 뭐 1년 가까이는 실제로 일을 하진 않고 교육만 주로 받죠. 왜냐면은 러닝 커버가 굉장히 깁니다.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비용을 받고 할 때까지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뭐 직원 중에 자원자라든지 가족 지인들이 오셔서 수도 없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바늘 하는 것부터 캐뉼라 쓰는 기본 원칙부터, 기본 술기, 몸의 자세부터 하나하나 배워서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걸리죠, 사실은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한, 그냥 요거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야. 그런데 여기는 네. 뭐 이렇게 틀리니까 방법이. 맞습니다. 비용에서의 차이를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네, 좀 부분적인 시술보다는 저는 이제 전체적인 시술을 왜냐하면 노화라는 게 피부층에만 문제가 아니라 전층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다른 부위까지 연결되어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추천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것만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데, 저희 고객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다 10년, 15년째 제 고객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오셔서 그분들이 가족분들이 오시니까 실제로 저희를 알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책을 통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 벽을 넘는 게 참 어려워서, 아까 전화 받던 우리 이사님은 하루 종일 1시간 내내 설명을 해도 잘 이해 못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또 기회가 되어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병원에서 하는 그러한 시술이 기존의 것들과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이제 워낙 방송을 보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걸 설명하는 데 들어가는 그 병원에서의 그 인적 수고 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간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책에 나오는 대로 뭐 비용 들이지 않고도 그거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네. 하면 충분히 그 노화를 최대한 늦추면서 만족한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네, 제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댓글로도 좀 나왔는데, 네. 분명히 원장님은 보톡스 맞았을 것이다, 뭐 볼에다 뭘 넣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몇 번 있던데. 솔직하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학번은 90학번이니까 나이는 유추하시면 알 것 같고요. 제가 좀 금방 타는 체질이어서 피부를 좀 밝게 하는 레이저 1년에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받는 게 있고요. 그건 티 안 나는 거. 요건 제가 미용실 받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저는 하루 종일 수술을 하니까 수술방에 있다 보니까 집중할 때가 많아서, 저도 뭐 은을 생활하고 있는 저이지만 집중할 때 저도 미간에 자꾸 힘이 가서 저희 친구들 맨날 원장님 은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강해져 있는 힘이 더 강해지지 않도록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미간이나 이런 부위 보톡스를 조금 맞습니다. 요거 힘을 빼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인상 치료할 때 제가 보톡스를 쓰긴 써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주름과는 다르게 내가 어디에 언제 힘주고 있는지 모르는 근육들이 너무 많아요. 그 힘들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기는 못 빼기 때문에 그 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름을 마비시키는 거나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보톡스를 쓰고는 있죠. 저는 그런 식으로 받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제가 뭘 받고 있는 거, 뭘 넣었거나 뭘 뺐거나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근육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책 내용들을 그때 다 이해한 내용들이고, 그때부터 근육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하나로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늙었고 얼굴은 더 뭐 나빠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책, 우리 원장님이 쓰신 그 책을 보면서, 돈이 없이도 집에서 충분히 운동을 통해서 책값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책값은 뭐 그렇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책을 보면서 가정에서 운동하면서 스스로 이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우리가 이 노화 방지하는 데 있어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뭐 무조건 보톡스 맞거나 네. 수술하거나 이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야 될 이러한 이유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아시는 정도로. 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본인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럼요. 예, 그러나 단지 이런 것도 아시는 상태에서 판단해서 결정하시기를 예,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뿐이고요. 네. 하여튼 책에 나오는 그 자세한 운동법을 네. 따라서 가정에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니까 예, 보시는 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열심히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화를 치료하려면은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일단은 20대부터 뭐 지금 뭐 50대시니까 30년 넘게 진행한 노화의 흔적들이 어떤 구조의 변화가 있죠. 이거를 복원해야, 물론 20대가 될 수는 없으니까 지금보다 한 5년, 10년, 15년 정도까지를 복원하는 건 어렵지 않다 보니까 복원하는 구조를, 형태를 복원해야 돼요. 젊어 보이게. 이 과정이 필요한 거, 복원 과정이. 또 하나는 노화의 속도를 늦춰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형태를 복원하는데, 젊어 보이게 하는 데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조직이 손상되거나 조직이 변형되어서 잠깐은 좋았지만 몇 년 이후에 노화가 더 가속되거나 변형되는 것들을 이제 겪었던 거라면, 형태를 복원할 때는 조직이 손상을 정말 주지 않는 거, 정말 환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늦추기 위해서는 근육이 정답입니다. 근육이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화 현상의 70% 가까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동안과 노화는 근육이 달려 있어요. 네. 사실은.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서, 제가 시술을 안 받더라도 내가 근육 습관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20년을 갔다. 최소한 10년은 젊어 보일 겁니다. 20년이면 반만 늦춰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책 열심히 읽으시고요. 네, 열심히 한번 따라서 운동해 보시고, 네, 뭐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인상 클리닉의 저자이신 정찬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